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 작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29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책인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바로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울프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오빠들처럼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지만 그녀는 집에서 아버지의 방대한 장서를 읽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복 누나를 잃고 성적 학대를 당한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고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글쓰기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1912년 30살의 나이에 레너드 울프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판사를 차렸고 울프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 같은 소설들을 썼고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유명했죠. 델러웨이 부인은 한 여성의 하루를 그린 소설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상류층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여성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억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등대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의식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겨우 59의 나이였습니다. 남편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완벽한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1928년 가을 울프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두 여자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여성과 소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강연을 바탕으로 이듬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방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문학 평론이 아닙니다. 왜 역사상 위대한 여성 작가가 드물었는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 페미니즘의 고전입니다. 울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재능이 뛰어난 여동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도 오빠처럼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울프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16세기 영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극작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첫째,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부모가 꾸짖었고 글을 쓰려 하면 집안일을 하라며 방해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의존해야 했죠. 셋째,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성에게는 혼자만의 시간도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봐야 했고 가족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넷째, 사회의 편견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였습니다. 설령 작품을 완성해도 출판할 길이 없었고 출판한다 해도 남자 이름으로 발표해야 했습니다. 울프는 이런 상황에서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이 글을 쓰겠다고 런던으로 달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합니다. 극장에서 쫓겨나고 남자들에게 놀림당하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글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울프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00파운드의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00파운드는 당시 중산층의 적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생활비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왜 돈이 필요할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글을 쓰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글을 쓰면 진정한 창작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만의 방은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자기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방입니다. 울프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그녀는 고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쓸 필요가 없어지자 진정으로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자 증오와 쓴맛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자와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자를 용서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정신적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울프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 작가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인, 극작가, 소설가 대부분이 남성이었죠. 17세기 영국의 극작가 에펀 벤을 예로 듭니다. 그녀는 최초로 글을 써서 돈을 번 여성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돈을 벌다니, 여자가 남자들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다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조롱당했습니다. 18세기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가 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스틴조차 거실 한 구석에서 가족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글을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재빨리 원고를 숨겼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방이 없었던 것이죠. 오스틴의 소설들은 주로 여성의 결혼과 사랑을 다룹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성에게 결혼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에게 결혼은 유일한 경제적 안정의 길이었습니다. 오스틴은 이런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했지만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론테 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은 남자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커러 벨이라는 남자 이름을, 에밀리 브론테는 앨리스 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조지 엘리엇 같은 여성 작가들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조지 엘리엇도 남자 이름을 사용했고 자신의 지적 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울프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지적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남성이 썼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눈에 여성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역사였고 그런 일은 남자들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 여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이 모순이 흥미롭다고 울프는 말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 끊임없이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여성의 본성은 이렇다, 여성의 역할은 저렇다. 수많은 책들이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 자신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 규정하고 여성은 그 규정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울프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여성에 관한 책들을 찾아봅니다.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모두 남자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해, 여성의 정신에 대해, 여성의 역할에 대해 남자들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울프는 과거 여성 작가들의 글을 읽으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작품에서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분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들이 글에 배어 있습니다. 울프는 이것이 작품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개인적 감정이 작품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 작가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울프는 생각합니다.
물론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예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 작가의 소설을 읽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작가의 분노가 이야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하느라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울프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위대한 작가의 마음은 양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 작가라고 해서 지나치게 남성적이면 안 되고 여성 작가라고 해서 지나치게 여성적이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고 키츠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성과 여성이 공존했고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보편적인 감동을 줍니다. 울프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택시에 함께 타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저렇게 남성과 여성이 협력할 때 가장 완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울프는 과거를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은 당시에는 죽었지만 언젠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교육받고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면 그때는 여성 작가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문학은 더 풍부해지고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프는 젊은 여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글을 쓰십시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비평을 쓰고 전기를 쓰십시오.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울프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책에는 전쟁과 정치만 나오지만 실제 삶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성들의 우정에 대해서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 자매들 사이의 이야기, 친구들 간의 깊은 유대,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눈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삶의 본질입니다. 여성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비단 작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말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것을 잃기 쉽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교육의 힘입니다. 울프는 여성이 교육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넷째,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누가 쓴 역사일까요? 그 안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빠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연대의 중요성입니다. 울프는 여성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쓰인 지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성도 대학에 가고 직업을 갖고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까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주로 여성의 몫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슈퍼우먼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울프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이것은 단순히 돈과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버지니아 울프 자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지만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녀에게도 진정한 평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불합리함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예민하게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수많은 재능 있는 여성들이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사라진 것도 안타깝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한 위대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꿈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또한 울프 자신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중산층 이상의 백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여성, 유색인종 여성,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의 시대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과거 여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울프와 같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기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거리로 나섰기에, 수많은 무명의 여성들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는 한 번 얻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것은 당신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울프의 시대와 비교하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만의 방을 만드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이 어렵다면 시간이라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수입이 있으면 삶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부업이든 자기만의 경제적 기반을 만드십시오. 셋째,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그냥 메모라도 남기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후대를 위해 혹은 미래의 당신 자신을 위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넷째, 다른 여성들을 지지하십시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십시오. 자기만의 방은 단순히 페미니즘 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까? 당신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잊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으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느낀 것들, 그것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쓰려면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방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글쓰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사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울프가 꿈꾸었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신의 방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